1시? 최대한 너네 11시 이후로 하려고 할게요. 최대한 그 시간 잡아볼게요. 11시쯤이나 10시쯤이나 하려고 할게요. 일단 1시는 픽 돼 있어요. 고3 이 새끼들이 참 정신을 못 차려서 맨날 걔네 밤새 공부해가지고 좀 자야 되겠네. 고2도 딱히 상관없다 했고 고2는 빨리 끝나고 게임한다고 해가지고 개새끼들. 우리 원호도 그중 한 명일 텐데 대답 없는 그새. 자, 책 페이지 매겠나? 150쪽이고.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하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1차 부등식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연장선으로 이제 심화과정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뭐 부등식이 뭔지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x는으로 나오는 게 방정식의 해였죠? 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부등호 크다 작다의 범위로 나오는 게 이제 부등식의 해였지? 코가 탔네? 아이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는 결국 방정식 해 찾듯이 먼저 찾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이 0보다 크다라고 적지 마 이런 거. 자, x-1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뭐해? 방정식 풀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고, 그리고 너네한테 좀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할게요. 많이 쓰게 될 거야. 너네 수직선 그리는 거 꼭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수직선 그리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 해서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너네가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크대요. 그럼 A는 C보다 어떨까요? 당연히 크겠죠.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지. 그치? 첫 번째 거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A가 B보다 클 때 지금 C를 더했고 C를 뺐지 똑같이.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A가 B보다 큰데 C가 양수일 때도 곱하거나 나눠도 변해 안 변해? 부등호 방향이? 유일하게 변할 때가 음수일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 유일하게 바뀐다는 거야. 요거 이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참고로 또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실수범에서만 다루는 거야.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소설 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1차 부등식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x에 대한 부등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봐봐. a가 0보다 크대.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부등식의 해 구하려면 a 나눠줘야겠지.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럼 a를 나눠줘야 되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x가 a분의 b보다 크다면 되겠죠. 근데 a가 음수였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이 세 번째입니다. a가 몇일 때? 0일 때라고 딱 못 박아놨지, 0이라고. 그럼 이거에다가 식을 다시 쓰면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좌변은 이렇게 비록 적어놨지만 이건 몇인 거야, 그냥? 0인 거죠. 그럼 이거의 해는 b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보자. b가 0 이상이래. 그럼 예를 들어 아무거나 생각해 볼래? 몇 정도 생각해 볼까? 1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0보다 작았다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건 x가 몇이든 무조건 0이잖아. 근데 0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그럼 x가 몇이든 이 부등식은 성립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을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문제통에서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너네가.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 부등식을 풀라고 했죠. 그럼 부등식을 풀니까 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뭐 다 돼 있구나. 그냥 다시 보면 돼요. 일단 얘를 넘기고 2를 넘겨서 x 몰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a로 묶고 x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썼다. ax 마이너스 2x가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네는 뭐로 묶이니? 묶을 수 있을 땐 항상 묶어요. 그럼 a 마이너스 x가 될 거거든요. 그럼 너네가 자연스럽게 이걸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너네가 해를 구하려면 얘를 나눠주긴 해야 되지. 근데 얘가 지금 a-2가 몇인지 알아? 0보다 커? 그쵸? 작아? 몰라. 0인지? 몰라. 그럼 그때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아까 뭐였어? 얘가 양수였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음수였으면 바뀌고, 얘가 0이었으면 뭔가 이상한 답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a가 2보다 크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무슨 수인 거예요? 양수인 거죠. 그럼 절대로 0은 아니죠. 그럼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니면은. 왜냐면 나눌 때는 이게 분모로 들어가지. 근데 분모가 0이면은 돼, 안 돼? 근데 0이 아니잖아, 얘는. 그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 1 대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2보다 작대요. 그 음수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 a가 이제 2, 즉 여기 몇일 때? 0일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면은 파란색으로 할게.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지. 왼쪽은 무조건 0이죠. 0이 0보다 크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x가 몇이든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네, 해가 없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너네는 이걸 다 답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답을 이걸 다 적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빵점이에요. 오케이? 왜냐? 얘가 몇인지 모르니까. 다 나눠서 생각해야지. 자, 그리고 봐봐. 자, 이거는 이제 너네가 2차 부등식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 테크닉 중 하나거든. 부등식 얘를 줬어. 근데 이거의 해가 얘라고 했지. 그럼 너네가 해 구할 때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거든. 방정식 구하듯이 해를 구하잖아. 그 다음에 부등호 맞춰서 쓰잖아. 쌤은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 4가 뭐냐면요, 이 방정식의 해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풀 때 어떻게 해? 이거는 0에서 x는 1이라고 해를 구하잖아. 그럼 이제 얘를 넘기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 1이 뭐야? 이 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4가 뭐인 거야? 요걸 방정식으로 바꿔서 봤을 때 이거 해인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4를 대입해보자고요. 그럼 4a 플러스 9는 12a 더하기 a 제곱이 되겠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라고 해서 다 넘겼어. a 몇 또는 몇 나와? 1 또는 3 나오지.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어요? 그럼 둘 중 하나를 걸러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a가 1이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a가 1이면은 좌변이 x 플러스 9 그 다음에 3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x가 8보다 크다니까 x가 4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러면은 근데 여기 지금 해랑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거 4보다 크다고 얘도 4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면 답이 a가 1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3 넣으면 어떻게 될까? 3을 넣게 되면은 아마 예상대로라면 부등호가 바뀔 건데 확인해 봐야지. 그럼 이가 3이지. 이렇게 되거든?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버렸지? 얘가 나올 수 있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에서 해가 나왔지.
이거 명심해.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면은 이걸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해라는 거야. 이걸 방정식처럼 바라봤을 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봐보자. 자, 1-3번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해를 지금 알려줬죠?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그럼 해를 알려준 거니까. 그럼 2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2b 곱하기 2 더하기 a 빼기 b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우, 야 깜짝아. 그럼 3a 더하기 4b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은 뭐야 이거? 예? 잘못 썼어. 3a는 마이너스 3b니까 a는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요거 풀래, 요거 해 구하래. 그럼 우리가 a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알았으니까 대입하면 되지. 그럼 대입을 해보자. 그럼 요거 분배하면은 2bx 마이너스 b가 3a 이상인데 a가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b라고 적겠죠? 그럼 2bx가 마이너스 2b 이상이 되겠지. 그럼 우리 2b를 약분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부등식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이 2b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알아야지 답을 낼 수 있어요. 부등식은 특별하게. 방정식이었으면 바로 답 나왔죠. 그럼 이거를 다시 결론 내리면 b가 0보다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구한 걸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구할 수 있거든? 왜냐면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거니까 bx, 여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가 0 이상이지. 그럼 bx가 2b 이상이 나왔지. 그럼 원래는 b를 약분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해를 문제에서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럼 b를 약분하면 x랑 2가 나오긴 해. 근데 부동호 방향이 서로 어때? 반대지 지금. 얘는 크다고 얘는 작다잖아 지금. 아, 그럼 b가 뭐였던 거야? 그치, b가 음수였던 거야. b가 음수였어야지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2b도 음수겠지. 그럼 2b를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확실히? 민지 진짜로? 안 되면 얘기했나잉? 또 뭐 대충하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핵심 해가 나왔을 때는 방정식 풀듯이 대입하면 된다. 해를 알려준 거니까. 이게 2차 부등식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요 정도 연습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연립 1차 부등식. 자,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연립 방정식 같이 어딨어? 여기 화면 있잖아. 이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처럼 나오는 건데 그게 부등식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근데 너는 연립 방정식의 혈해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거야. 부등식은 항상 범위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활용되는 게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개판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수직선 잘 안 그려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잔소리도 안 그려. 맨날 머릿속에서만 대충 하고 막. 왜 안 그려? 귀찮아요. 이게 뭐 치트키야. 그려야 돼,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공통인 범위를 답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립부등식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연립부등식 할 때는. 그리고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이제 연립부등식 형태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걸로 고쳐서 푼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연립부등식 풀 때 두 가지 형태를 방금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가 특수한 거는 수직선 그려보면 알아요. 뭔 말인지는. 그래서 해보자고요. 자, 다음 부등식을 풀래요. 자, 그러면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되겠지. 그리고 공통인 거 뭘 그려서 판단하라고요? 수직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풀자. 그럼 이거 넘기고 그래 넘겨. 그러면 2가 2x보다 작다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1보다 크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넘기고 넘기면 2x가 4 이하니까 x가 2 이하 나오겠죠? 자, 그럼 수직선을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얘는 1보다 크다면 빵꾸 뚫어? 꼭 수직선 그릴 때 빵꾸 안 하는 애들 있어. 해라잉. 1보다 크다. 2 이하면 빵꾸 메꿔라. 현우야, 이거 빵꾸 뚫고 메꾸는 거 알아라잉.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건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요 부분이죠. 이걸 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해, 너넨 초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다 이런 거 풀 때도 이것도 연립부등식이고 이걸 첫 번째 식, 요걸 두 번째 식으로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암산하자. 3x 넘기면 몇 x?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죠? 2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두 번째 건 암산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전개합시다잉. 그럼 5x 플러스 6이 2x 더하기 18 이하니까 3x가 12 이하죠? 그럼 x가 4 이하죠? 뭐 그리라고요? 수직선 마이너스 2에서 빵꾸 뚫어놓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4 이하니까 4 빵꾸 메꾸고 왼쪽으로 그럼 겹치는 게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 이하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수직선 그려. 부등식 풀 땐. 다음 또 설명할 거 없고. 자, 해보자고.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돼 있어. 그럼 또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식 풀어봐야겠다. 얘 풀면은 2x가 마이너스 4 이하니까 x가 마이너스 2 이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넘기면은 2x 9 넘기면은 마이너스 4. 그럼 x가 마이너스 이상이지. 그럼 수직선 그려야 돼. 마이너스 2 이하랑 마이너스 2 이상이죠, 이렇게. 그럼 겹치는 게 여기는 아예 안 겹치죠? 여기가 겹치죠?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요. 얘 마이너스 2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밖에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때 답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서는 부등호 말고 등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자, 다음 바로 2번도 봐보자고. 보면은 이거 넘기고 정리하면 x가 3보다 크다 별 문제 없죠? 자, 아래 거 풀면은 x가 2 넘기니까 1 이하죠? 그럼 수직선 그려. 그럼 3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1 이하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그럴 때는 뭐라고 답 써야 되겠어? 해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스피드하게 얘기한 이유 이런 거 쉬우지 않나? 너무 쉬워서 기대하지 마. 이 4번부터가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들이야. 자, 가보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지? 이거 아까 1차 부등식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럼 이게 방정식의 근인 거야. 마이너스 1이랑 2가. 근데 봐봐.
마이너스 1에는 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위에 거의 근일까 아래 거의 근일까? 요거 보면 되잖아. 여기에만 는 있고 여기 는 없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아래 거인 거야. 그럼 여기 1은 누구 어디 거야? 위에 거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아래 거에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2는 위에 거에 대입을 하면요 4 더하기 a가 5인 거죠? 그럼 a가 몇 나와요? 1 나오겠죠? 이렇게 a, b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쓰인다고 이렇게 해를 알려줬을 때는. 알겠지?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네요. 아, 요거를 봐야겠다. 자, 이번에는 봐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랍쇼 뭐밖에 없네? 5밖에 없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상황인 거야. 하나밖에 겹치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얘 거기도 한 거고 얘 거기도 한 거지.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 친구의 해기도 하고 아래쪽 친구의 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5밖에 없다는 건 이 5는 이 친구의 해기도 하고 이 친구의 해기도 한 거지. 그럼 5를 두 번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진짜 맞죠? 잘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럼 5를 대입하면은 17은 20 더하기 a니까 a는 마이너스 3. 아래 거에 대입하면 6은 5 플러스 b니까 b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뒷배기 2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 자, 그리고 요거 별표 3개 쳐져 있니? 응. 4개야? 아, 계속 틀렸네. 자, 이제 봐봐. 괄호를 보면 얘네 둘의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를 뭐 하래? 자, 그럼 다시 연습하는 거야. 기본 개념이 뭐야? 연립부등식은 공통인 범위를 찾는 거지. 그럼 해를 갖는다는 건 공통인 범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공통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풀고 수직선 그려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풀자고 일단. 그럼 풀면은 마이너스 a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x 이항시키면 x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 거 풀면요 얘는 7x고 그 다음에 14가 될 거니까 x가 2 이상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되나요? 네. 수직선 그립니다. 2 이상이고요. a-3 이하죠. 근데 a-3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럼 우리가 해를 가지려면 얘가 어디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a-3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2보다 어디 쪽에 있어야 돼?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겹치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 말은 a-3이 2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2보다 커야겠지. 여기까지는 너네가 문제 없이 사실 이해해요.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예요. 그렇지. 여기에 는을 붙여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답을. 보면은 는을 붙여봤어. 그러니까 a가 5여도 괜찮아 이거인 거야. 그럼 a가 5면은 여기 2 똑같지?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잘 봐. a가 5면 얘가 2니까
잘 봐. 여기 빵꾸 메꿨지? 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 파란색은 갖고 있지? 검은색도 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왔어도 이는 겹쳐 안 겹쳐? 겹치지? 즉 해가 있지 하나가. 그러니까 는이 붙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번엔 해를 갖지 말래요. 그럼 겹치는 게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풉시다. x 넘기고 마이너스 5 넘기고 2로 나누면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얘를 풀면요, x 넘기고 마이너스 넘기고 2로 나누면 여기까지 되겠지. 수직선 그려주고. 자, 4 이상이니까 여기까지 될 거고요. 이게 할 때 항상 문자 없는 거 먼저 그리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럼 얘를 이제 그려줘야 되죠. 근데 얘는 작다지, 작다. 그럼 해가 안 겹쳐야 되는 거니까 4보다 어디 있어야 될까? 뒤라고 하면 안 돼, 원호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왼쪽이어야겠지, 겹치는 게 없으려면. 이래야지. 그럼 결국 2분의 a 플러스 5라는 친구는 4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관건이 는 붙을래 안 붙을래잖아 이제. 자, 그럼 는을 붙여도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4여도 괜찮아?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4였어요. 얘는 4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얘는 4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딱 붙였어 이렇게. 그럼 4가 겹치겠어 안 겹치겠어? 4 안 겹치겠죠? 나는 4가 없는데 얘는 4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4가 겹치지 않잖아요. 이해되죠? 옛날 겨울방학 때 기억 안 나니? 이거 가지고 지랄같이 얘기했단다. 근데 조금 더 낫지 지금 이해하는 게. 이래서 선행을 해야 돼. 이래서 선행을 하는 거야. 이게 선행이 무서운 점이야. 그때 억지로 이해했잖아. 근데 다시 돌아오고 들으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 왜? 그때 고생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4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치? 얘가 4여도 안 겹친다고. 자, 또 결과로 리턴이 됐어요. 봐봐요. 얘가 4예요. 근데 얘는 4가 없어요. 얘는 4가 있어요. 그럼 4는 안 겹쳐요. 그럼 얘가 4여도 안 겹치네. 그러니까 는 붙어도 되겠네. 얘가 4여도 괜찮은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너넨 결국 나중에 또 의문이 들 거야. 이게 갑자기 막 헷갈려. 또 계속 듣다 보면, 풀다 보면. 그때 그냥 빨리 질문해야 돼.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 시험. 이것도 별표 돼 있지? 이거 5개일걸? 하나만 내리는 거. 하나라고? 5개야.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더 잘 나와. 왜 이걸 하나밖에 안 했어? 이게 훨씬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자, 이제 방금 말한 거 이제 어려운 버전이에요. 겨울방학 때 고생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그나마 훨씬 더 이해 잘 됐잖아요. 자, 봐봐.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몇 개래? 정수 개수가 3개여야 되는 거야. 아까는 뭐였어? 해가 있으면 돼, 해가 없으면 돼 라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걸 이제는 좀 더 구체화시켰지. 정수가 3개면 돼 라고. 자, 그럼 뭐 말이야 입 아프지? 빨리 저거 부등식 풀어봐야지. 그럼 저거 풀면 2 넘기면 여기 나왔고요. 얘는 이렇게 주고 3x 마이너스 2 넘기면 9 될 거니까 x가 3 이하가 되겠지. 자, 그럼 요걸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자고. 변태같이 문자 있는 거 하지 말고 문자 없는 거부터 해라잉.
이렇게 될 거죠 일단. 야, 그리고 이제 이건 상식이야. 정수 개수가 있다는 것은 겹친다는 거야? 안 겹친다는 거야? 둘이 둘이 겹쳐야겠지. 안 겹치는데 어떻게 정수를 셀 수 있겠냐. 겹치는 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E는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범위에서 정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정확히 몇 개 세야 된다고? 3개를 세야 되지. 그럼 너네는 그 숫자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 3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야. 정수 3개 뭘 세야 되는 거야? 1, 2, 3, 3, 2, 1을 세야 되는 거지. 그러면 3, 2, 1만 세야 되는 거지. 딴 거 더 세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봐봐. 3, 2, 1 해서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A-2가 1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결국?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퀘스천 1보다 작기만 하면 될까? 아니 1 그건 이따 얘기할 거고. 그렇지. 1보다 작으면 무조건 3개인 거야? 영원히 작아도 돼? 아니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5면은 정수를 더 세겠어 안 세겠어? 정수를 더 세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 2, 1보다 작은 0 세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3, 2, 1만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0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아니야, 이제 는 붙일래 안 붙일래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잘 들어오자. 여기서부터 하자. 얘가 1이어도 되는지를 한번 보자. 얘가 1이어도 괜찮은지를 보자. 그럼 얘가 1이면 빵꾸 뚫려 있지. 네. 그럼 1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1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 그럼 얘가 1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긴 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여기에 눈이 붙어도 되는지를 해야 돼. 그 2번 해야 돼.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야. 근데 0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으니까 0 안 세겠죠? 그럼 1, 2, 3만 결국 세겠지. 그럼 0이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성된 거야. 왜 오늘 안 됐어? 아니 안 되면 빨리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또 나중으로 가려면 안 돼. 지금 빨리 끝내야 돼.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치?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0을 안 갖고 있으니까 결국 1, 2, 3만 쓰는 거지. 응. 근데 얘가 만약에 1이었으면은 1을 안 갖고 있게 되는데 나는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괜찮음? 저는 안 되는데 지금 잘해서 신기하게. 뭐라고? 전에 안 됐었는데? 그치 신기하지. 선행을 해야 돼 이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가 2를 더해준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혼자 문제 풀어봐 또 뒤지게 깔려. 자 그럼 이제 또 봐보자. 또 연습하자. 자 요거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5라고 했죠? 이번에 개수가 아니네? 더하라네 이번에. 뭔지 몰라 일단 해야지. 풀자. 그럼 일단 풀면은 2x 넘기고 2 넘기니까 x가 2 이상이죠. 그리고 요 친구 풀면은 4x를 넘기니까 x가 a-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또 수직선 그려주고 얘부터 하면 변태새끼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2 이상. 그리고 정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겹쳐야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이야. 정수 몇을 세네? 2를 세지 무조건. 이제 알지 우리가 정확히. 네. 그럼 5가 나와야 돼. 2는 샜네? 그럼 몇만 더 세면 되겠네? 3. 그렇죠. 그럼 3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요거 말고 더 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4는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1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잠깐 제가 봤을 때 진짜? 오케이, 그럼 원호야. 4에는 는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이제 는은 붙으면 안 되죠.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붙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빵꾸 뚫려 있어, 원호야. 뚫려 있는데 그럼 얘가 4면은 4를 세겠어 안 세겠어? 3은 얘가 4, 4, 4. 근데 4잖아요. 4 안 세잖아요. 안 세잖아. 그럼 괜찮잖아. 우리 4 안 세야 된다 했잖아. 안 세면 안 세면은 2, 3만 셀 거 아니야 결국. 그렇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붙어도 괜찮은 거지. 근데 3 쪽에 는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3을 안 세버리겠죠. 근데 난 3 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3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씨발 개새끼들. 아, 아주 그냥 훌륭해. 지금 겨울방학 때는 진짜 너네 표정 안 좋았거든. 그래서 1 더해주면은 5 이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시간 드릴게요. 편하게 보세요. 어디 있어요? 뭐 어떤? 그 A-1 그쪽 위치에 둔 게 만약에 이보다 작다고 하면 합이 5가 안 돼서 이렇게. 합이 5가 안 되기도 하고 이거잖아 처음에가. 여기 있으면 안 겹쳐 애초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점수 자체라는 걸 셀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너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고. 오늘 어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랑 연습하는 건 끝났어요.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대신 다시 말할게. 지금 뭔가 되게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너네가 이해 잘 되고 있으니까 겨울방학에 비해서 훨씬.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진짜로 문제 풀면은 알듯 말듯 자꾸 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고, 그러니까 쌤이 자꾸 뭐 얘가 4라고 했을 때 가자 안 가죠? 이거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빨리 헬프 치는 게 나아. 알지? 그러면 괜찮을 거야. 자, 됐고 아마 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못 피해요. 왜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아직 안 했어요. 이게 그 활용인데 사실 이게 활용이 막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게 또 너네 수업 들어보면 알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단 너 2차 함수에서 고생을 했어. 2차 방정식에서도 고생했어. 근데 지금 오늘 너네 깨달았잖아. 고생 미리 해놓으면 지금이 더 나아진다니까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너네 이거 활용할 때요. 그렇게 막 와씨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처음에. 근데 이제 겨울방학이 아니니까 이건 지금 이제 해야 되거든. 얘는 그래도 괜찮겠다. 일단 문제 봐볼게요. 자, 경우의 서듯이 상상해. 상자에 사과를 담을 거예요. 담으세요. 너네가 알바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았대요? 4개씩 담았대. 그럼 몇 개가 남겠대요? 16개가 남고요. 근데 6개씩 담으면요. 사과가 2개 이상 4개 미만으로 남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상자가 있어요. 4개씩 담아. 이렇게 4개씩 막 담을 거야. 상자가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사과가 남는데. 그런데 사과가 너무 많이 남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꿔본 거지. 6개씩 담아본 거야 이제. 그랬더니 2개 이상 4개 미만으로 남았대.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상자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자 개수는 변함이 없는데 담는 개수만 바꿔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 구하래요? 상자 개수 구하래죠. 자 그러면 상자 개수를 구하는 걸 항상 x로 잡자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사과가 실제로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봐봐. 상자가 3개였다 쳐보자. 예를 든 거야. 상자가 3개였다 쳐보자. 그럼 상자가 3개인데 4개씩 이렇게 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12개가 되겠지? 그리고 16개가 남았다 했으니까 28개가 있던 거죠 사과가. 그쵸? 또 딴 생각은 못 쳤지 너 씨. 상자가 3개가 있다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상자가 3개, 아니 상자 너무 구체적으로 안 그릴 거야. 상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 4개씩 담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몇 개예요? 12개고 16개가 더 남아있대요. 그럼 몇 개인 거예요? 총 사과가. 그거 얘기한 거야. 왜 세상자가 있어요? 아니 내가 3이라고 예를 든다고 했잖아 그냥. 어디까지 딴 생각을 하고 씨. 오케이 민지 표정 파악 완료. 저 뒤졌어. 잘못 걸리기만 해요. 근데 상자가 몇 개야 지금 현재? 모르니까 x개라 했잖아. 그러면은 사과 개수는 4x 더하기 16개겠죠?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한 상자에 몇 개씩 담겠대요? 6개씩 담겠대요. 그러면은 일단 6x개가 등장하겠죠? 그런데 사과가 이 새끼들이 사과가 몇 개 남는다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2개 이상 4개 미만으로 남는다는 부등식의 형태로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2개가 남았다고 치면은 아이고 저것도 6x 더하기 2인 거지. 4개가 남았다고 치면 6x 더하기 4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럼 이제 너네가 마지막으로 이해할 게 이거예요. 이게 실제 사과 개수죠. 그럼 이 사과 개수는 6개씩 담으면 2개 이상 4개 미만으로 남는다며. 그럼 이 사과 개수인 4x 플러스 16이 얘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6개씩 담았을 때 2개인 거잖아. 근데 얘 이상이라며 얘가. 얘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미만이라는 거지. 미만 이래잖아 문제에서. 이해됐어요? 이게 6개씩 담았을 때 2개 남는 거고 이게 6개씩 담았을 때 4개 남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과 개수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얘 이상이고 얘 미만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 4x 플러스 16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이게 실제 사과 개수. 근데 얘가 얘 이상 얘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됐니?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는 거야. 미만인데 4 더해야 돼요. 6x. 4개 미만이라 했으니까. 4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4인 상태로 식을 만들고 미만이니까 는을 안 붙이면 되는 거지. 는을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난 아마 3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여기다가 는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4개 미만이라 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식 하나 풀고 요거 식 하나 풀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식 풀면은 2x가 14 이하여서 x가 7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풀게 되면은 14를 넘기고 2x니까 x가 6보다 크다죠. 그럼 해놓고 뭐 그리라고? 수직선. 그럼 6, 초가 7 이하니까 요거지. 즉 6보다 크고 7 이하가 나와.
상자가 0.5개 이런 건 없잖아. 한 개, 두 개잖아. 몇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7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는 7개였던 거예요, 실제로. 됐어요? 자, 이제 1단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4개씩 담으면 16개가 다시 강조할게. 4개씩 담으면 16개 남는다는 게 실제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씩 담으면 2개 이상 4개 미만으로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개수가 얘보단 이상인 거고 얘보단 미만인 거지.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3번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게 이제 끝판왕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학교 시험에 졸라 잘 나와 진짜. 진짜 거의 매년 나와. 왜 애들 다 틀리거든. 너무 어려워서 그게.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는 애들도 많아. 자, 가보자. 어느 학교 수학여행 가서요 학생들한테 반을 배정하겠대요. 근데 한 방에 7명씩 배정하겠대요. 이게 뭐야? 한 상자에 사과 7개씩 담겠다 이 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학생이 몇 명이 남는데요? 그럼 이거는 실제 학생 수가 나오죠. 그럼 방의 개수를 x라고 하자. 방의 개수를 x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학생 수는 7x 더하기 14겠지. 실제 학생 수. 그쵸? 자, 근데 몇 명씩 배정하면 9명씩 배정하면은 4명 이상, 즉 9x 플러스 4랑 6명 미만, 9x 플러스 6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가? 실제 학생 수가.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쓰고 이상, 미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건 아까 예제랑 똑같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1.5단계 넘었어요. 긴장하시고 이제. 자, 끝판왕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실력으로 가자. 17번. 진짜 이거 매년 설명을 하고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매년 설명을 살짝씩 바꾸거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무래도 긴장하고 들으세요. 자, 보자. 어느 학교 학생 전체가 워낙 학생 전체가 있어요. 긴 의자에 앉힐 거예요. 자, 실제로 너네가 앉힌다고 생각하세요. 긴 의자에 이렇게 학생을 쪼르르 앉힐 거야. 근데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7명씩 앉으면, 그러니까 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7명씩 앉힐 거라는 거야. 그러면 뭐래? 학생이 5명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긴 의자에 7명씩 앉혔어. 그럼 의자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겠죠, 몇 개인지? 그런데 다 못 앉고 5명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걸 상상하세요. 그러니까 책상 수는 지금 의자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찾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의자 개수를 x라 했을 때 실제 학생 수를 계산할 수 있죠. 7x 더하기 5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아까 우리 예제했던 거랑 어때? 똑같이. 자, 이제 시작이야. 몇 명씩 앉겠대요? 8명씩 앉으면요. 뭐가 남아요? 의자가 남는다고 해요. 자, 아까는 다 뭐였냐면요. 아까 상자 문제 돌아가자. 상자 개수를 x라 했을 때 사과를 담으면 사과가 남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수학여행 문제였을 때 방을 x개라고 하면요. 학생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아까 상자 했을 때 실제 사과 개수를 구했지. 그리고 또 사과가 남는 거였거든. 수학여행에서 방을 했을 때 실제 학생 수가 나왔지.
그리고 또 학생이 남는 거였거든. 근데 얘는 실제 학생 수를 우리가 구했지. 근데 뭐가 나와버린 거야? 상황이 다른 거야. 이제 남는 게 학생이 남는 게 아니라 의자가 남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빡센 문제예요. 자, 이제 봐봐. 상황을 쌤이 그려줄게요. 아이고야. 의자를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리는 게 좋을걸? 자, 이 의자 개수를 현재 우리가 몰라요. X개라고 할게요, 의자를. 그래서 여기에 몇 명씩 앉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처음에 7명씩 앉았죠? 그리고 다 애들이 앉아 있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자에 꽉 다 앉지. 그러고 나서 학생이 몇 명이 남는 거야? 5명이 남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봐봐. 이번에는 몇 명씩 앉히겠다고요? 8명씩 앉히겠대요. 그럼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혔어요. 그럼 이렇게 막 앉을 건데 앉혔더니 학생이 남았어, 의자가 남았어. 의자가 남아버렸어요. 몇 개 남았더냐? 5개 남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의자가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학생 수를 구해놨잖아. 그럼 이때 학생 수를 계산할 거거든. 근데 우리 아까 이거였지. 한 상자에 사과를 4개씩 담는다고 치면 그때 사과 개수는 4x개였지. 그럼 지금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개수는 몇 개야? 여기 봐야지. 이게 총 x개야? x-5개지. 여기 일단 x개가 원래 있어, 의자가 원래 x개가 있는데 의자가 5개가 남았대. 그럼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개수는 x 빼기 5개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때 그치, 학생 수가 8 곱하기 x-5겠지. 아니야. 아니야. 자, 일단 8 곱하기 x-5까지 납득했어? 일단 그거면 됐어.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학생 전체를 실제로 앉힌다고 생각해. 너네 감독관 아니야? 앉혀야 돼.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네 번째 의자에서 하나씩 꽉꽉 채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 전에 의자 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마지막 번째 학생들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이거는 x-5번째 의자겠죠. 학생이 앉은 게 x-5개잖아.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앉아있는 건 x-5번째 의자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8명이 다 앉을 거나 보장이 있어. 여기에 한 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의자가 5개 넘는 건 똑같은 거잖아. 2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어쩔 수도 있겠어. 8명이 딱 떨어지게 다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 마지막 번째 의자가 몇 명이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8 곱하기 x-5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8 곱하기 x-5의 의미가 모든 의자에 다 8명씩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8 곱하기 x-5를 하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x-5번째 의자의 전번째 의자 있죠. 그럼 이건 x-몇 번째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x-6번째죠. 이거 전이잖아요. 네. 이거 전이면 1 빼야지. x-4는 이 다음이죠. 그럼 x-6번째 의자 x-6번째 있죠. 네. 예.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사람 8명이 다 차있겠죠. 꽉 차 있겠죠. 왜냐면 내가 순차적으로 채운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학생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8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x-6개인 거예요. 8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의자 있죠? 여기에는 최소 몇 명은 앉아있어야 돼? 한 명은 앉아있고 아니면 8명 다 앉아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의자만 따로 계산해 주는 거야.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되고 최대 8명 있을 수 있는 거지. 마지막 의자에. 이게 x-5번째 학생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x-5번째 학생 수는 최소 1명, 최대 8명인 거죠. 그것만 따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왜? x-6개라는 그 의자에는 8명이 무조건 다 앉아있으니까 일단. 괜찮아? 그래서 식이 실제 학생 수가 7x 플러스 5였어요. 실제 학생 수가. 얘가 8 곱하기 x-6 더하기 8 이하 8 곱하기 x-6 더하기 1 이상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야, 이거 다시 해봐야지. 지금 하나도 이해 안 된다 갑자기. 함수 다시 풀면은. 그럼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되겠지. 그럼 1번 풀면 8x-48이니까 47이라고 적고 얘 풀면은 x가 52 이하가 나오고 두 번째 그냥 이거 푸는 거니까 쭉 쓸게. 어차피 뭐 전개해서 푸는 거니까 별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수직선 그려야 돼. 근데 수직선은 좀 생략할게. 공간이 없어서. 그럼 얘 풀면은 x가 45 이상 52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의자 개수가 될 수 없는 거 찾으래요. 그럼 42에서 52 이하니까 5번이 될 수가 없겠죠. 53개일 수는 없겠지.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이게 끝판왕 문제예요. 자, 다시 끝판왕이 마지막으로 복습을 할게요.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 다른 문제들랑 다르게 의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하면은 의자가 5개 남는다고 했고 우린 의자 개수를 알아요. x개라고. 그러면 x개 중에서 5개는 비어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 학생이 앉아있는 건 x-5개의 의자가 앉아있겠죠. 그래서 학생 수를 8 곱하기 x-5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1번 의자부터 사람을 계속 앉힌다라고 쳤을 때 x-5번째는 마지막 의자에는 다 학생이 앉아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무조건 한 명은 앉아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8명이 꽉 차있는 의자는 얘보다 하나 전인 x-6개에는 일단 8명이 확실하게 앉아있는 거겠지. 순차적으로 채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8 곱하기 x-6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의자인 얘는 최소 한 명은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8명.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8 해준 거예요. 됐니? 네. 자,
한 문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쌤이 너네들한테 여러 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네 그 교재 아니고요. 아이고 잘했다. 잠깐만,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보여줄게요. 이거 답지잖아. 아, 답지 아니구나. 방금 오늘 한 문제 나중에 복습하려 하지 말고 오늘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중 되잖아요. 진짜 헷갈려 미쳐버려요. 응. 그래 막 농도 이런 건 안 나와. 잠깐만 어디냐. 봐봐, 애초에 유형어로 따로 있어. 의자. 유형어 따로 있는 거야.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너네 작년 선배들한테 내가 해준 거거든. 그리고 봐봐. 이게 난이도 칸수야. 배터리. 3칸이 최대거든. 바로 상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해보자. 아마 이거 연습하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수진에 반한 학생들이요.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대 몇 명씩 앉을 수 있는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어요. 그래도 의자라고 문제 해주니까 그나마 편한 거예요. 그때 여러 개 있는 실습실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의자, 긴 여러 개가 있고. 근데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다 했죠. 학생이 남았네요. 그럼 우리는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실제 학생 수 계산할 수 있죠. 몇 명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봐봐 이제 몇 명씩 앉으면 4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겠대요? 1개.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는 연습이니까 그래도 다시 그림은 그림은 또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X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야? 3명씩 이렇게 앉았더니 다 앉고 5명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그치? 근데 이제 몇 명씩 해보겠다는 거야? 몇 명씩 앉혀보겠다는 거야? 4명씩 앉혀보겠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의자가 1개가 남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는 X-1개는 학생이 앉아있겠죠. 그리고 다시 순차적으로 앉힌다라고 쳤을 때 마지막 번째 의자인 X-1번째 의자 있지? 여기에는 사람이 4명이 앉아있을 거란 보장이 있나? 아니요. 없지. 단 의자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잖아. 그럼 최소 몇 명은 앉아있는 거야? 1명, 최대 몇 명? 4명 앉아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학생 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얘는 몇 명 앉아있는지 몰라. 1명 이상 4명이 해야겠어. 근데 그 전에 의자에는 4명 다 앉아있겠어? 안 앉아있겠어? 그러면은 4명이 다 앉아있는 의자 개수는 몇 개인 거야? 그치, X-2개인 거지. 그래서 학생 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4 곱하기 X-2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번째 의자에는 최소 몇 명? 1명. 최대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가운데에 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답이 되는 거지. 좀 더 나아졌지, 상황 이해하는 게. 자, 그럼 빨리 더 가야지. 자, 1175번이야. H학교 강당에는요, 의자 또 있대요. 근데 한 개에 몇 명씩 앉으면, 그럼 학생이 남는데, 실제 학생 수 구할 수 있는 거죠. 5x 플러스 8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거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푸는 거지.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아? 그 의자가 1개가 남아
그럼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쌤이 그려줬던 거. 의자 한 개가 남았어.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몇 개인 거야? x-1개지. 천천히. 일단 학생이 앉아있는 게 x-1개지. 근데 마지막 번째 의자에는 6명이 다 앉아있을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학생이 앉아있는 건 다시 x-1개였어. 6명이 다 앉아있는 거는 그 전 번째인 x-2개였죠. 그래서 6 곱하기 x-2를 하고 마지막 번째 의자에는 최소 몇 명? 1명, 최대 몇 명? 6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면 되는 거지. 실제 문제 풀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때 헷갈린단 말이야 분명히. 나는 천천히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너네는 헷갈릴 때 이걸 그려보면 되는 거야. 이걸 그려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데 귀찮다라고 안 하면요 영영 못 풀어요 결국. 근데 한번 억지로 해보잖아요. 그리고 견뎌내잖아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알아서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쉽게 되는 거야. 그래도 이거 흥미까지는 해야지. 손흥민 씨가 이제 의자가 아니다. 땅콩을 샀어요. 근데 하루에 7개씩 며칠 동안 X일 동안 먹으면 4개가 남는데요. 이 말은 땅콩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땅콩 개수는 몇 개예요? 7x 플러스 4겠죠. 그리고 무조건 이거 깔면 돼요. 그 다음에 몇 개씩 드시면 8개씩 먹으면 x-1일 동안 다 먹게 된대요. 자,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너네가 땅콩을 먹는 거예요 지금. 땅콩 먹는 거야. 그럼 x-1일이 지났어. 다 먹는 거죠. 그러면은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8개씩 먹고 있었겠지. 그럼 마지막 날이 됐어. x-1번째 날이 됐어. 그 날에는 8개를 다 먹을까요? 모르죠. 최소 대신 몇 개 먹겠어요? 1개 먹고 마무리할 수도 있겠고요. 8개 먹고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개씩 먹은 날은 며칠이었던 거예요? 8개씩 먹었다라고 한 날은 x-2일 동안이겠죠. 마지막 날에만 최소 1개를 먹는 거고 최대 8개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8 곱하기 x-2 더하기 1 쓰고 8 곱하기 x-2 더하기 8 쓰면 되는 거죠. 결국 이때 동안 다 먹는다는 건 그 전날까지는 무조건 8개를 먹었을 거야.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몇 개 먹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걸로 부등식을 만드는 거지. 확실? 오케이, 좋습니다. 개새끼들. 처음이야. 쌤이 매년 설명하면 3방이 끝나. 나 이거 가지고 3-40분 설명해. 3-40분 설명하는데 지금 제일 빨리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걱정은 있어요. 혼자 했을 때. 분명히 쌤이랑 졸라 잘 됐는데 왜 내가 하니까 하나도 안 되지? 그리고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조교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갈팡질팡 할 거예요 설명할 때. 나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쌤이 수업 마무리를 했을 때 쌤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 그냥 나한테 헬프 치세요 그냥. 됐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얘 이해했으면요 너네 활용 무조건 다 이해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